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안녕하세요, 부미남의 김회장. 명의사입니다. 오빠 먼저 하면 돼. 자, 오늘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부동산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40억 정도의 금액적인 손실과 10년 정도 그 법적 다툼을 통해서 좀 힘들게 이런 일을 겪고 있으신 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도 막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좀 핑 돌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를 끼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맞아요. 앞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고요. 동네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주인공은 한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해 보시죠, 김 회장님. 사건의 발생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실거래가가 지금처럼 의무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던 그런 시기여서 암암리에 다운 계약서도 많이 되고 실거래 자체가 공시지가로만 그 신고가 되던 시기여서 아무래도 낮은 금액의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무화로 많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사장님이 급하게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어떤 특혜라고 생각하고 이 물건을 급하게 계약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 있던 채무액이 이제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빚이니까 빚은 빚 갚고 물건을 사오면 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금액을 얘기하면 딱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으니까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상당 부분의 매매가에서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빚을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네, 근데 매매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와서 급하신 마음에 이 물건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이제 중개업소를 찾아가셔서 중개사를 끼고 정당하게 계약을 하신 건데, 매도인이랑 중개업자랑 짜고 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이 급박한 상황도 다 중개인이랑 다 알 거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진행을 하시려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의 현황,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 못하신 거죠. 네, 그래서 계약이 진행이 됐고, 사기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서 그 오피스텔 호실에 가보니 공실이라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놀라서 중개업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중개업소가 이미 폐업을 하고 해외로 도망을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저 같아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매매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나? 매매가가 상당히 높은 이제 건물이었기 때문에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보증금이 아까 빈집이어야 되는데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그 원래 매도한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된 시점이 사장님은 이미 계약에 잔금을 치거나 빚의 일부를 갚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좀 이제 그때부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이죠. 그 전세금이 묶여있는 그 호실이 전세자가 있는 거를 보증금을 인수한 금액만큼 매매가를 이제 싸게 사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 매매가는 매매가대로 어쨌든 그 속여서 거래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사람과 이 새 주인,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이 이 계약서를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새 주인이 이 전세금을 인수랑 별개로 새 계약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으로 길어지면서 이 임차인들은 어차피 나는 새 주인하고 다시 쓴 거니까 새 주인한테 다시 보증금 반환을 하라는 소송을 걸고, 이런 기타 분쟁이 또 임차인들 간에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주인은 전주인대로 높은 보증금과 이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미수 문제들을 남겨놓은 채로 또 임차인들과 재소송을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하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꼭 내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 그리고 인수가 된다면 명도로 정리를 끝내서 언제까지 명도가 끝난다는 명도 확인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명도가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날짜 이후로 명도가 끝났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지금 이 건처럼 이제는 그런 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개를 한다는 자체가 중개 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개사증도 어떻게 되죠? 날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래 없는데 그 중개사는 아예 작정을 하고 튄 사례인데, 어쨌든 매수를 할 때는 꼭 이런 점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킨 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중개업소가 그냥 부동산이라고 적혀있는 그 곳들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놓고 그냥 닫고 가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죠. 근데 요즘은 이런 사고가 진짜 적긴 적어요. 근데 매수를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임차인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건물 전체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 중개사랑 이제 매도인이 속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예 계약서를 다 확인을 하는 방법이 맞겠다. 그치? 임대차 임대차 현황, 계약서 계약서를 다. 현황을 이제 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현황은 현황대로 적었는데 이제 호실이 많거나 그치 몇백 개 막. 원룸이라고 몇백 개라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호실별로 다 뭐 예를 들어 명도 확인서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만 이건 명도 확인서를 몇 월 며칠까지 끝낸다는 뭐 조건을 하거나 그래서 건물을 한번 이전할 때 통으로 이제 새 주인이 점유를 한번 바꾸고 그 상태에서 뭐 다시 재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또 내가 했는데 진짜로 거기에 알고 보니까 조폭들이 한 층을 다 점유해서 예를 들어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유치권이라든지 일반 물건인데 이렇게 되면은 매수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가도 판결 받는데 오래 걸리고 그럼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피해를 또 보는 사례가. 근데 요즘 약간 임차인들이 너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사실 내가 중개할 때도 되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 집주인이 연락을 해도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안 받는 거야. 매도자가 지금 이런 분쟁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현 건물의 건물주인 거죠.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등기부등본상. 근데 거기 임차인들한테 자기가 아직 건물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계약서는 이 새로운 매수자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물에 남의 주인과 계약서 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라. 이게 무슨 깽판을 쳤죠. 개똥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살 거면은 나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매수자는 이 계약서 계약 관계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계약 기간도 거의 다 차가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내 건물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보증금을 인수로 매수인한테 줬는데 임차인들은 이렇게 막 보증금 반환 소송 걸고 하니까 매도인이 약간 정신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제정신은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차대로 밟아서 확인을 거쳐야 되지만 진짜 그렇게 딱 듣는데 방법이 없겠더라고. 왜냐면 이미 소유권상으로는 본인이 넘겨주지 못했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소송에서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채권들에 휩싸인 이 물건이 결국은 이제까지 날린 비용도 워낙 고액이고 맞아. 좀 힘들게 된 케이스라서 저도 이제 뭐 경매도 하고 부동산 일반 투자도 하지만 이런 사례는 진짜 꼭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장님이 그 건물에 뭐가 되게 많았대요. 뭐 채권도 많고 많았는데 일반 매매를 하신 거예요. 경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당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겨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시던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보다 그럼 경매가 더 나은 건가요?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채무자죠.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매수자가 돈을 빌려서 경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사건은 지금 저희가 말한 이 사기당하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자가 건물을 날려야 되는 판에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얘한테 거의 지금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인 거란 말이죠. 뭐 가계약이든 진짜 계약이든 뭐 돈이 오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기가 힘들죠. 채무자라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경매 낙찰되면 얘는 완전 이간의 돈을 다 날리는 건이라서 얘가 변경 신청을 어떻게든 해주는 거지. 돈을 아마 이 돈의 채무를 일부 갚아준 것도 이런 식으로 갚아줬을 거예요. 일부 갚아주고 채권 은행한테 그런 뭐 확인 영수증을 받아서 여기 경매 뭐 취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개인 채권들까지 다 확인 없이 진행을 한 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경매는 아무튼 그렇게 중간에 누가 껴있으면 그걸 막고자 하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매랑 경매랑은 또 차이가 좀. 아니 약간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물이면은 내가 이거를 매수자로 가는 것보다 그냥 경매 낙찰자로 가는 게 더 나은 거지. 당연히 낫지. 왜냐면 일반 매수를 하려면 아까처럼 채권자 은행한테 뭐 돈을 따로 주고 해야 되는데 경매는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권리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 일반 매매로 하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말소를 시켜야 되기도 하고 개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채무액이 다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경매로 해서 나머지 권리가 말소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는 게 권리상으로는 깔끔. 그러면은 만약에 몇백 채 되는 오피스텔 건물을 내가 받았어.
경매로. 그러면은 그것들의 그 호수별 명도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다 이사비도 줘야 되는 거야. 이사비가 필요하면 줘야 뭐 일부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명도는 어쨌든 네, 낙찰자의 몫이죠. 네. 이제 하는 수 없이 계속 쌓여가는 고가의 건물의 대출 이자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장님의 다른 건물들까지 공매가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그 건물이 날라갔대요. 짤로 써야 되니까 힘든 척해.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 지금까지 소송 비용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소송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3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임차인들한테 다 내줬던 보증금들, 그리고 매매할 때 이제 자기가 묶인 돈, 지금까지 냈던 이자, 이런 것들이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이제는 기간이 지나서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뭐 거의 1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날라간 비용이 된 거죠. 와, 40억이면은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아, 정말 힘든 사건을 오늘 듣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바로 돌아와서 저녁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없길 바라며 다 계약 전에는 조심조심 확인을 꼭 하고 계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중개사를 낀다고 다 중개사도 잘 몰라요. 네, 한번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 물건이고 큰 건인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매를 넘어가기 전에 금매처럼 이제 해서 물건을 좀 싸게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 하실 때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기라는 법이요. 그 중개사를 믿고 가는데 그 중개율이 보증 얼마 주죠? 일반은 1억, 법인은 2억. 그래봤자 2억인데 뭐 그래서 양쪽 중개사를 해서 4억이 됐다고 해도 건물 가격은 당연히 다들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뭐 지금과 같은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경매 넘어가기 전에 물건들은 이미 등기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말소 시키다가 중개사가 짜고 경매 넘어가려는 사람이 잠적 타고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을 매수하고 싶으시잖아요. 뭐 누구를 의지하면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뭐 물론 본인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물론 자문을 구하겠지만 다른 어떤 확인 절차를 하실 것 같아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 물건이 이렇게 채무가 많은 거를 살 때 네, 싸게 나왔어. 이건 사야 돼. 내 거 되면 대박이야. 뭐 이런 매물이에요. 근데 좀 불안해. 내가 확인할 거 다 했는데 뭔가 그래도 불안한 거 있잖아. 좀 누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일단은 이 소유권 이전 관련된 법무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데가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그 법무사라는 게 등기를 쳐주는 대리인 같은 건데, 이 법무사는 이런 이력, 등기 이력이나 뭐 경매에 넘어간 걸 가져오면 이제 말소해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하는 게 제일 낫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매매 예약을 등기부 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매매하는 계약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경매를 넘어가도 만약에 튀거나 뭐 잠적하거나 이 권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그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소유권 이전을 나한테 해야 된다.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낙찰자는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수를 해야 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상해를 당해서 그렇게 경매를 넘어가도 등기부 등본상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경매 낙찰자가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부분으로 걸어놓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그 금전적으로 이득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공부를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방금처럼 어떤 조언을 누구한테 구해야 될지 자체가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모르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중개사분들만 이제 의지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댈 곳은 이제 중개사님들이니까, 자, 중개사님들도 좀 정확한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니지, 그만 물어. 간단한 거. 요즘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그거 듣기 싫은 표현인데, 요즘 분양을 받거나 매매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은행 빚이 한 달 나오는 이 숨막히는 이자들 있잖아요. 근데 뭐 임대가 안 된다거나 혹은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치를 형편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돈이 부족한 상황들에서는 포기를 하는 게 낫나요? 그냥 경매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안 내고 그냥 이제 안 내고. 이건 약간 야매가 약간 뭐야? 알려줘. 첨부가 되자면, 은행에서부터의 이 채권이 은행에서부터 오는 압박이잖아요. 이자나 뭐 원금이랑 그쵸. 이자랑 같이 내는 시점부터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채권자가 돼서 경매를 넘기면 다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신용불량자 같이 우리 뭐
교도소 갔다 오면 빨간 줄을 가는 것처럼 그 통장 못 만드는 네, 신용불량자. 은행에서 빨간 줄을 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를 넘기겠다라는 게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날리고 싶으신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날려야 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채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고 경매 날릴 것 같으면 개인 채무를 만들어서 차용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한다고? 강제이행금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사람이 저한테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가 아까 말했던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간의 채무로 넘어간 경매건에 대해서는 신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게 있죠. 만약에 개인 채무를 위에다 500을 붙여서 강제 경매를 해서 밑에 은행권을 쳤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 은행이 빌려준 돈과 이 1순위 채권자의 금액을 상향하는 금액으로 만약에 낙찰이 안 됐다. 저감된 금액으로 낙찰됐다면은 이 은행의 빚은 내 다음 어딘가에 붙어요. 여기 있던 빚인데 여기 남은 채무가 내 다른 부동산에.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말소긴 하지만 말소는 낙찰자.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는 인수사항이 아니지만 이 빚진 채무자를 따라다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안 없어지는. 안 없어지지만 내가 다시 어딘가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이 없어. 다른 뭐 부동산이 없어. 이거 말고는. 그거는 이제 그럼 어디로부터? 그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단이 하는 문제라서 뭐 자동차 압류를 걸거나 뭐 월급을 차압하거나 뭐 자기 뭐 이름으로 돼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사간 집을 은행에서 알아내서 거기에 빨간 딱지 동산 경매라고 하죠.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동산 뭐 컴퓨터 책상, 컴퓨터 이런 거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그걸 처분하고 거기서 까고 돈을 수익해 가는 구조인데 어차피 은행에서는 남은 채권에 대해서 뭐 다른 방식의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처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매 컨설팅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경매 넘어가려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은행에서 날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해서 해주겠다 대신에 컨설팅비를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컨설팅 회사가 하는 얘기를 알고 이런 취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인 채무로 만들어서 경매 진행까지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니까 뭐 누군가의 도움은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에 피해를 당한 어떤 사례를 하나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알자. 네. 기본적인 건 좀 알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내 돈이에요. 내 돈 소중하니까 지키는 방법은 공부해야 돼. 그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개사를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런 편인데 무조건 모두를 의심해라. 의심해야 돼. 네. 그리고 거기 속에서 뭔가 이제 하나하나 내가 나만의 것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여가셔야 안전하게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살든 뭐 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세 보증보험 제도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내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너무 많잖아 정보가. 근데도 안 봐. 안 봐.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사실 근데 이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거든.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걸 보시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제증서를 끊어주는데 그것도 협회에서 너무 큰 거는 비례해서 해줘야지 1억만 해주면 중개사가 1억 하고 끝나는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중개사가 받는 보수액이 1억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제증서 한 장 해가지고 1억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고민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관련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문땡땡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이 많이 악화되고 힘들어져서 사실상 이런 컨텐츠가 인기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많이 안 올렸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채널에서 이런 부분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영상을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을 또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자연스러웠어. 요즘, 얼굴 빨개졌어. 요즘 이게 약간 대세더라고. 이렇게 말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저희한테도 힘이 되고 뭐 다른 이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또 전달이 되는 과정에 유튜브 로직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까지 부미남의 김회장 량이사였습니다. 안녕.